되겠지? 되겠다. 뭐 글자가 좀 작을 텐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려고 모의고사부터 풉시다. 일단 조금 늦어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모의고사 다들 잘 쳤습니까? 굉장히 이지하던데 여러분한테도 이지했습니까? 습입니까? 나만 이지했나? 지광만 볼게요. 일단 다른 분들하고는 풀었어요? 어땠어요? 과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과학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네. 왜죠? 수업이 없었어요? 이번 주에는 오케이, 봅시다. 저도 정리하고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분필 이거 선물 받았습니다. 이따가 그거 참 좋더라고요. 써봤습니까? 그럴 것 같아 보이죠? 봅시다. 1번 암석의 생성 과정에 대한 ABC의 설명 대화이다. 왜 뒤에 누워서 잡니까? 자네 왜 잡니까? 숙면인데? 자네 좀 일어나세요. 조금 일어나서 자야 됩니다. 이름 뭡니까? 준수. 순호? 네. 오케이, 순호. 승우? 네. 승우. 장수 깹니다. 봅시다. 승우 읽어보십시오. 다음 암석 생성의 과정에 대한 학생 ABC에 대한 학생 A 읽어보십시오. 제가 네. 학생 A. 안 보이면 앞에 오세요. 의자도 하나 들고 오세요. 쓸 것도 하나 들고 오고.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얼른. 변성함은 기존 암석이 열인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 맞는 말입니까? 예. 아니, 승우. 예? 맞아요? 예. 변성함의 정의입니다. 변성함이라는 것은 기존 암석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걸 변성함이라고 합니다. 학생 B도 빠르게. 화성함은 나무마다 지표가 지하에 식으면서 만들어. 맞는 말입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거고 지표에서 굳어질 수도 있고 지하에서 굳어질 수도 있어.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퇴적암. 퇴적함은 퇴적물이 쌓이면 가져지고 굳으면 만들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예. 하나 틀린 거 없이? 네. 맞습니다. 다 5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하고 가자. 변성함이라는 것은 방금 말했다시피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열과 고온의 고압을 받으면 변성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퇴적암이나 화성암에서 변성작용을 받으면 변성암이 될 수가 있다. 얘들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화성암 중에서 화성암, 화산암, 화강암 다 구분할 줄 압니까? 가능? 불가능? 그럼 이번 시간에 가능으로 바꾸십시오. 화성암이 아까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걸 다 화성암이라고 했는데 지표에서 굳어질 수 있다고 했죠? 지표. 그리고 지하 내부에서 굳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 내부에서. 지표에서 굳어지려면 화산이 분출하고 나서 굳어져야 되잖아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지표에서 화산 분출하고 굳어졌다고 해서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지하 내부에서 깊숙한 곳에서 굳어졌다고 해서 깊을 심자 써서 들어봤습니까?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근데 암석을 이루는 대부분의 광물이 뭐냐면 SiO2, SiO4를 공유결합하면 SiO2 뭐 그렇게 되는데 여튼 얘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어요. 산소랑 구조가 결합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얘들이 함량이 뭐 5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단 절반은 넘어. 그러면 이 화산암 중에서도 얘들의 함량에 따라서 현무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산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문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지구학 원 내용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정도만 하는데
신성함 중에서도 SiO2의 함량에 따라서 반려함, 선도감, 화강암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화강암과 화산암과 화성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건 모두 화성암. 지표에서 굳어 만들어진 건 화산암. 지하 내부에서 굳어진 건 신성암. 신성암에서 마그마의 성질에 따라서 암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더 큰 분류인 거지. 그 중에서 화강암이 있다는 거. 이해하죠? 화성이 만약에 산출된다면, 화성이 만약에 보인다면 변성암 지역에 잘 보일까요? 태저암, 화성암에서 잘 보일까요? 어디죠? 태저암입니다. 화석이. 화성암과 변성암에서는 화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녹아서 없어져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17번. 그림은 전 세계의 지진 및 화산 분포와 판의 경계를 나타낸 거다. 기억합시다. 태평양에서 지진은 중앙부보다 가장자리에서 발발하다. 태평양이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다. 그런데 몰라도 없어도 알아야 된다. 여기 아메리카가 있죠. 미국, 남미, 북미가 있네. 아프리카가 있네. 여기 사이에 있는 바다 무슨 바다입니까? 대서양입니다. 인도 어디 있죠? 우리나라 여기 있으니까 인도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인도 밑에 흐르는 바다 인도양입니다. 갑시다. 태평양에서 지진은 중앙부보다 가장자리에서 발발하다. 가장자리 뜻 알죠? 기억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태평양은 중앙부보다 가장자리에서 발발하다. 이렇게 태평양을 둘러싼 고리 모양으로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해요. 그래서 불의 고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말도 써요. 고리 환자를 써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고 해서 니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항상 화산이 분출된다. 노입니다. 노. 이 명제는 틀렸습니다. 지금 지진이 발생하는데 여기 화산이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역의 명제는 맞습니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지진이 항상 발생한다. 이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화산 활동은 지하 연약권에 있는, 연약권이라는 건 멘틀, 상부 멘틀 쪽에서 이제 마그마가 쭉 올라옵니다. 지표로. 그러면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진은 항상 동반합니다. 이 역은 성립하는데 이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디귿 지진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맞습니까? 이걸 판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는 이론. 명렬표 없습니까? 이 줄 제일 뒤에 이름 뭡니까? 스탠드업. 잠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잠 깨면 앉으십시오. 그런데 선생님, 지구 내부에, 판의 내부에서도 지진이랑 화산 활동이 있는데요. 맞아요.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판 구조론을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플룸 구조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구학 1 할 때 배웁니다. 여튼 대부분은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내부에서도 간혹 일어날 수가 있다. 판의 경계 한번 볼까요? 여기가 태평양판이라고 합니다. 태평양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태평양 옆에 나즈카판이라고 해요. 여기는 브라질이랑 페루, 칠레 쪽에 남미입니다. 남아메리카판. 여기는 북미겠네. 북아메리카판. 여기는 아프리카네. 아프리카판. 여기는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네. 유라시아판. 그리고 여기는 호주가 있네. 오스트레일리아판. 그리고 우리나라 밑에 섬이 있어. 필리핀판.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크게. 근데 더 잘게 쪼개면 더 많아. 그런데 지금 외울 필요 없고 여러분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알겠죠? 갑시다. 그 다음 문제. 그림 가와라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부근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의. 일단 가나 둘 다 보니까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네. 그러면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났잖아요. 얘들이 바로 섞이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경계가 생깁니다. 처음에. 그 경계의 면을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났을 때 생기는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지표랑 만나는 그 전선면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전선. 그런데 보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듭니다.
찬 공기는 무거워요.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져요. 위로 만들어지는, 높게 만들어지는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저군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비가 오면 비가 굉장히 세게 와요. 소나기가 옵니다. 퍼붓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찬 공기가 파고 들어서 만들어진 전선이라고 해서 한랭 전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나는 따뜻한 공기가 스무스하게 올라가죠. 찬 공기 위를 온난 전선이라고 합니다. 온난 전선.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얘는 완만해. 얘가. 근데 얘는 급합니다. 찬 공기가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서 층운형 구름은 높게 발달하는 구름이 아니라 층 모양으로 넓게 발달하는 구름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가 오면 센 비가 아니라 이슬비, 약한 비가 내립니다. 봅시다. 기역은 한랭 전선이다. 맞는 말. 나에서는 소나기가 아니라 이슬비. 전선의 이동 속도는 기역 니은보다 느리다. 제일 뒤쪽에 맞습니까? 아니요. 아닌 거 맞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가 같은 경우에 차가운 거, 그러니까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를 밀고 있잖아요. 잘 밀리겠다, 맞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애가 무거운 애를 밀고 있어요. 잘 안 밀리겠지? 그래서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기역이 니은보다 느리다. 틀렸습니다. 답 1번입니다. 잠깐 쓰면 앉아도 됩니다. 편한데 알겠습니다. 봅시다. 그 다음 문제. 태양에서 혼합층이 형성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할 겁니다. 수권 얘기할 때 또 할 건데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혼합층이 형성되는 원리. 자, x축을 수온으로 잡았습니다. 수온. 그리고 y축을 깊이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를 볼 겁니다.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다에 가서 온도계를 하나 들고 그 밑으로 계속 스쿠버 다이빙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계속 쭉쭉쭉 들어가면서 온도를 체크할 거예요. 들어가면서 온도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 한번 바다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 위험하네. 이렇게 물 밑으로 들어가 보세요. 춥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태양빛이 잘 도달하지 못하잖아. 그럼 온도가 하강할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근데 완전히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하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온도가 일정한 층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다가 온도가 하강하고요. 다시 온도가 일정한 층이 생깁니다. 그러면 너는 왜 온도가 일정하니? 여기 표층에는 바람이 불죠. 바람이 뭐 어떤 방향으로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영향력을 끼치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물을 잘 섞어줍니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할 수 있겠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잘 돼서 온도가 일정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영향이 끝났어. 이제 이 깊이부터는. 그러면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질 거니까 온도가 하강할 겁니다.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라고 해서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약은 도약할 때 약자랑 똑같아요. 급격하게 변하는 거. 여러분 성적 도약하십시오. 알겠죠? 다음 모의고사 때는.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면 이제 도달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온도가 일정할 수 있죠. 이 층을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심해층. 여러분 룰하면 급히요. 심해층. 봅시다. 문제를 읽었을 테니까 그냥 바로 해석을 할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온도계를 깊이에 다르게 놔두고 가열장치만 틀어준 겁니다. 나는 이 가열장치에 이제 선풍기까지 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를 보니 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가면 깊이가 깊어지면서 온도가 내려가네. 나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한 층이 있다가 온도가 내려가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선풍기 틀었으니까 당연히 혼합층 발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열장치는 태양에 해당한다. 인정하시죠? 혼합층은 가보다 나에서 잘 나타난다. 혼합층은 지금 나에서 이렇게 나타났죠. 바람이 부니까 니은 맞고 나에서 선풍기 바람을 더 강하게 하면 더 깊은 곳까지 섞어줄 수 있을 테니까 수온이 일정한 구간의 두께는 증가할 수가 있겠다. 기억, 니은, 디귿. 다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지금까지 했던 네 문제는 통합과학이나 지구과학 하면서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20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못 볼 거예요. 이 내용은 천체의 이제 일주운동이나 연주운동 같은 경우에 지구가 프로 같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서 그런지 그쪽으로 갔어요. 천체는. 볼게요.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천체들 중에서 질량이 가장 큰 게 태양입니다. 99%를 차지하고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천에 다 합쳐도 태양이 안 돼. 질량이 가장 큽니다. 99%. 그러면 태양계 행성들은 이 태양을 공전합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공전하게 돼요. 그런데 지구를 공전하는 천체가 있습니다. 뭡니까? 달이 지구를 공전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대략 한 달 정도 됩니다. 그것도 조금 나누면 다른데 거기까지 말할 필요 없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달을 주기로 공전을 합니다. 공전을 해요. 좋아요.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태양에 의해서 밝게 달이 밝아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왼쪽 편, 여기 반만큼. 그러면 제가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달의 밝은 부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러한 위상 상태를 달의 위상을 뭐라고 하냐면 삭이라고 합니다. 삭.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어요. 달을 봅니다. 달의 왼쪽이 밝게 보입니까? 오른쪽이 밝게 보입니까? 오른쪽. 달의 오른쪽이 밝게 보입니다. 상현이라고 합니까? 하현이라고 합니까? 상현이라고 합니다. 상현. 달의 오른쪽. 알겠죠? 근데 앞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달의 밝은 부분이 다 보이는 망이라고 합니다. 망. 보름달. 그러니까 보름이라고도 하죠. 음력 15일.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나면 22일 정도 되면 하연이 보여요. 달의 왼쪽이 밝게 보이는 하연이 보입니다. 봅시다. 가는 상현달이다. 맞습니까? 오른쪽이 밝게 보이네. 나를 관측한 날에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 맞습니까? 망이 보일 때, 보름달이 보일 때 일식이 일어날 수 있대요.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일식이라는 건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달이 돌면서 달에 의해서 가려지네. 내가 봤을 때 태양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계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망에 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월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월식이 매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월식이라는 거는 이 지구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지구 그림자 안에 달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를 대기월식이라고 말합니다. 들어오는 타이밍부터 들어오는 월식이라고 하는데 이 월식이 보름이 생길 때마다 매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그 궤도가 있습니다. 황도라고 하는데 그 궤도가 있고 또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가 있습니다. 백도라고 하는데 얘들이 항상 일치하지가 않아요. 경사가 한 5도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9분 그 대기월식이 나타나려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한번 보려면 한 5년 정도 걸려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를 관측한 날에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닙니다. 일식은 사귈 때 보여.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 달일 때 가장 멀다. 하얀일 때 가장 멀나 달이? 태양과 망일 때 가장 멀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이 답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달을 볼 때 달에 계속 똑같은 면만 보이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도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잘 알고 있는 학생도 있네. 그러니까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에서 제가 달입니다.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지구에서 이제 달을 보면 제가 만약에 달이 공전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다른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달은 자전주기랑 공전주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전하면서 몸도 이렇게 뒤틀어요. 이게 자전이죠. 그러면서 똑같은 모습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자전주기랑 공전주기가 똑같다. 그렇습니다. 여튼 그래서
요 정도로 모의고사 마무리하고 일단 진도를 나가야 돼서 팸을 왠지 못 볼 것 같습니다.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수업하죠? 준비됐습니까? 네. 2단원 좀 마무리할 건데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강인이 교과서는 어디 팔아보겠습니까? 그러면 왜 안 들고 왔죠? 깜빡 다음에 깜빡 안 하겠죠? 문제 1 가지고 어? 공식하는데 오케이. 이제 좀 멀쩡해졌습니까? 네. 오케이. 동상 잘 촬영되고 있겠지? 저 아까 전에는 동상이 안 찍혔거든. 이번엔 꼭 찍혀야 됩니다. 갑시다. 별의 진화 과정.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어요. 다양한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면서